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을까요? 날씨가 굉장히 그래도 시원해졌습니다. 한낮에는 좀 덥더니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좀 많이 시원해져서 창문을 열고 잠을 자도 충분히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많이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매년 해가 거듭할수록 점점 더 더워지는데 올 여름 어떻게 건강하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일교차가 당분간 점점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건강 꼭 유의하시고요. 자, 일단은 오늘 제가 몇 가지 내용을 좀 준비를 했는데 본격 브리핑에 앞서서 그동안에 제 영상을 열심히 시청해 주시던 열혈 시청자 한 분께서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었어요. 대표님의 영상이 HLB나 삼성 SDI에 좀 편중되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동안에는 스토리나 기본적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요즘에는 너무 기술적 분석으로 좀 치우치는 것 같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좋은 의도로 말씀을 해주신 거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한번 드리자면, HLB 영상이 아니면 머니코드 구독자분들은 대부분 다른 영상들을 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떠한 내용을 전달을 드리려고 해도 꼭 HLB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께 교육 관련된 내용이 됐든지 시황 관련된 내용이 됐든지 뭔가를 전달을 하려면 HLB 영상이 아니면 안 보십니다.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는 거 가지고서 제가 벌어먹고 사는 데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저는 그런 걸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많은 구독자분들이 HLB가 아니면 클릭을 안 하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니코드에서 올라오는 모든 영상들은 꼭 시간 내셔서 골고루 시청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 분석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HLB를 기본적 관점으로 깊게 다룰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 설명을 충분히 다 드렸고, 지금은 이제 기술적 관점으로 어떤 식으로 대중들의 심리를 건드려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기술적 관점으로 설명을 더 많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꼭 댓글을 남겨주신 분에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함께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 시작 전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제 영상을 녹화하고 나서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하다가 굉장히 너무나 중요한 것을 말씀을 좀 드리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좀 짧게 드리고, 또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가 뒤에 따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빠르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영상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가지 기술 분석도 여러분들께 최근에 좀 많이 해드렸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수평적인 부분과 수직적인 부분, 추세적인 부분 세 가지를 모두 다 살펴봤을 때 모든 것들이 설명이 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자, 일단 추세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거래 볼륨에 따라서 살짝 달라지긴 하지만 1차적인 추세의 기울기, 그 다음에 2차적인 추세의 기울기가 이렇게 각이 살짝 달라졌었죠. 각이 달라지는 이유는 앞전에 발생했던 거래 대금들보다 거래 대금의 파워가 점점 더 강해지면서 전체적인 기울기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바뀔 수는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가 죽어버리면 이 기울기의 각이 살짝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완만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추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앞전에 저항을 받았던 구간들을 돌파하면서 지지로 활용을 하고 계속해서 지지점으로 형성을 한 뒤에 추세를 이탈했다가, 이탈하고 나서는 이제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는 구간이었죠. 자, 그러면서 구름대 안으로 주가가 침범을 하게 됐고, 구름대를 이탈하는 점 하한가를 발생한 뒤에 장기 이평선 추세까지 모두 다 깨트리면서 일시적인 어마어마한 큰 폭락이 나타났었죠. 자, 하지만 주가의 본질에 영향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모두가 설명이 가능했었죠. 자, 그러고 나서 장기 이평을 빠르게 회복을 한 뒤부터는 보시는 바와 같이 224일선을 지지로 활용을 하고요. 해당 구간을 깨지 않으면서 또 지지로 활용을 하게 되고, 이슈가 있기 때문에 구름대를 또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이 강했던 저항을 이제는 지지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주가가 한 계단 더 레벨업 됐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바짝 최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상승, 두 번째 상승, 세 번째 상승의 시도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께 어제 설명을 못 드렸어요. 바로 컵 핸들 패턴입니다. 이 컵 핸들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컵의 모양 뒤에 짧은 파동으로 핸들, 커피잔의 손잡이 같은 모양이죠. 컵 핸들 같은 경우에는 대세 상승 직전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패턴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수백 년 전부터 미국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유래되어 온 패턴인데, 패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셨던 분들 중에서 이 컵 핸들 패턴을 신뢰하지 않는 분들이 없어요. 물론 더 중요한 거는 스토리고 내용적인 측면이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적인 부분, 업황적인 측면,
그다음에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들이라든지 다가오는 금리 인하에 대한 매크로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솔직히 HLB가 지금 더 올라가도 할 말은 없는 거거든요. 이제 9월 달도 됐고 이번 달에 어쨌든 FDA 재심사 일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맞물리면서 기술적인 부분과 기본적인 부분 그다음에 모멘텀적인 측면까지 모두 박자가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컵핸들 패턴과 결국에 삼봉은 쌍바닥으로도 인식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만약에 혹시나 여기서 한 차례 더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된다면 이제 3중 바닥을 형성하게 되거든요. 이 3중 바닥은 저항을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컵핸들 패턴으로 당장의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혹여나 한 차례 더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오히려 강력한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배팅을 해서 여러분들 앞전 고점을 훌쩍 넘어설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일목균형표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이 구름대 이론으로 놓고 봤을 때 현재 주가가 머물러 있는 하단에는 구름이 양운이죠. 양운. 빨간색 구름대인 양운입니다. 근데 앞에 있는 구름대도 지금 현재 선행 스팬도 양운이죠. 양운 플러스 양운일 때는요.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구름대와의 이격이 조금 벌어지면서 이 구름대를 지지로 활용을 또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주가의 컨디션과 밸런스는 모두 다 너무나 좋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께 HLB를 기술적 관점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기술적 관점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 관점에 놓고 봐서도 모두 다 밸런스와 박자가 좋은 거는 사실이다. 자, 그래서 10만 원 이상 돌파를 하려면 조건은 하나예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시점이 다가오느냐 마느냐. 일단 첫 번째로는 이건데 시기적으로도 그 과정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고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가 땡겨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이번 상승이 좀 의미 있는 상승이 좀 더 나타나줬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과를 발표할 시점에 임박했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결과에 대한 발표가 무조건 좋게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 매번 영상마다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있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자, 어쨌든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어제 제가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 HLB가 이거 보니까 지금 컵핸들 패턴을 띄고 있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컵핸들이라는 이 패턴을 한번 따로 별도로 공부를 좀 해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 발생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사실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는 사실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끊지 마시고 꼭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고요. 자, 사실 9월은 시장이 상승보다는 하락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S&P 500 기준으로 했을 때 2000년 이후에 9월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상승 확률은 45%밖에 안 됩니다. 절반이 조금 안 되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이후에 9월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0.9%. 자, 과거의 조정 원인은 지금 현재와 반대로 금리 인상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법인세를 내는 시즌이에요. 그 다음에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북클로징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연말까지 굳이 매매를 다 안 하고 성과가 좋았으면 성과를 지금 그냥 확정 짓고 휴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대교의 신년은 10월 초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점. 자, 하지만 우리가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금리 인하 이후에는 12개월 수익률이 대체로 양호했었기 때문에 뭐 닷컴 버블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위기라든지 그다음에 경기 침체가 확정된 상황이 아니라면 투자에 엄청 불리한 그런 구간까지는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과거의 평균적인 데이터를 좀 깰 수 있는 그런 2024년의 9월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단기간에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도 성장률에 대한 정점은 논해질 수 있으나 과도한 버블이라거나 뭐 성장 자체에 대한 피크는 절대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미들이 더 많이 작용이 될 거예요. 자,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계좌가 엉켜 있거나 9월로 넘어오면서 조금 달라지는 그런 시장에 대한 분위기와 색깔에 어울리지 않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큰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분위기가 좀 달라질 것 같으니까 거기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미리미리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금리에 대한 변곡점은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점이에요. 더불어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정책에 대한 변화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뭐 급락장, 폭락장 이런 게 나타났을 때 저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크게 땡기는 그런 흐름이 아니더라도 지금 큰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섹터 기준으로 한번 몇 가지만 설명을 드려보면 최근에 강했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당장 뭐 단기적인 주도주는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가 주도주를 형성하기에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섹터고요. 2차 전지는 과거 호황 시절은 이제 그만 잊고 현재 시점으로
사람으로부터 긍정적으로 볼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첫 번째,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 두 번째, 주요 합작사들과의 공장 가동 및 어느 정도의 수율이 나오는가,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고, 세 번째는 주요 고객사들의 신차 출시 일정과 그리고 그에 따른 인기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기술이 개발되면서 게임 체인저에 대한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까, 다섯 번째, 전기차 배터리를 대체할 매출 수단에 대한 사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 이런 부분들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동안에 좋지 않았던 것들은 2차전지 섹터 지금 대부분 주가에 반영이 다 되어 있다라는 거. 자, 더불어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보신다면은 조선업 반드시 봐야 되는데요. 조선업은 3분기에 좀 쉬어갈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쉬어가는 상황들에서 나타나는 조정에 여러분들 분할로 차근차근 매수를 해야 올 연말이나 내년까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자연스러운 조정을 또 물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투자를 하면 돈을 못 번다고요. 아시겠죠? 싸게 살 기회가 왔는데 내가 산 자리가 최저점이 아니고 주가가 조금 더 빠진다라는 이유로 나 물렸어요. 그걸 가지고 투덜대면 주식을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공부가 덜 되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아무튼 2025년 내년까지 호실적 랠리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대형주를 선호하시는 분들과 중장기 관점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조선의 주요 핵심 종목들 조정이 나타날 때 반드시 매수를 해서 보유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자, 솔직히 지수의 큰 상승은 당장에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요. 코스피 코스닥이 막 빵빵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데, 반도체는 당장에 엔비디아 중심으로 저항을 형성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반도체를 제외하고 코스피가 3천까지 갈 수 있느냐? 그것도 당장에 좀 무리죠. 자,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25년 1분기에 정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뭐냐면, 보통 선행 지수는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경기 흐름을 전망하고 예측하는 데 활용하거든요. 최근에 상승 각도가 완만해지는 양상인데, 여기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런 각도를 보이다가 이렇게 각도가 살짝 완만해집니다. 아직까지 정점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지만 25년 1분기 내에 이렇게 정점을 단기적으로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살짝 꺾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지표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4분기가 뭐 썩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기 선행 지수를 CLI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CLI와 더불어서 다양한 지표들의 상승 각이 완만해지니까 리세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실 필요들은 없다. 왜냐면 어떠한 시장이든지 간에 수혜를 받는 산업은 있고요, 또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종목 선정만 잘하면 불황장이든 폭락장이든 돈은 벌 수 있습니다. 자, 경기 흐름과 무관하게 실적 성장이 확보되어 있는 기업이나 산업 위주로 준비를 하시면 되시고, 또 민간 소비보다는 정부 소비와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그 산업의 핵심 기업들로 편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더라도 또 그에 맞는 먹거리는 매번 발생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굳이 떠날 필요까지는 없다. 파생 상품들이나 또 ETF나 ETN 같은 것들로도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할 수 있는 자산들이 정말 많아요. 자, 남은 하반기 경기 침체고 뭐고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핵심 종목 5개만 딱 뽑아서 포트폴리오로 구성하실 수 있도록 투자 전략서를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이면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께 순차적으로 제공을 좀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선착순 100분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렇게 다양하게 투자 전략서를 작성해서 보내드렸었는데 굉장히 좀 알짜가 많았었죠. 과거에 작성해드렸던 AI 모멘텀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 섹터의 차기 주도주 해가지고 보시면 핵심 전략주로 인해서 50명 한정 배포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작성한 남은 하반기에 대한 황금 포트폴리오는 선착순 100명에 한해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조금 여유롭게 드리도록 할게요. 하지만 무료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돈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대가는 있지만 그 대가는 바로 구독이고요. 여러분들이 구독을 좀 눌러주시고, 저는 채널을 키우고 싶은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채널을 성장하는데 여러분들이 쏟아준 그 에너지와 관심을 이렇게 좋은 종목으로 또 보답을 드리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서로 거래를 하는 겁니다. 돈은 안 받지만 구독은 받는다. 구독을 누르지 않으면 발송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김 대표 개인 번호로 하반기라고 메시지를 발송해 주시는 선착순 100명에 한해서 남은 하반기 황금 포트폴리오 핵심 5종목, 경기 침체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추려놓은 거 있으니까 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투자 전략을 기록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PDF 파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 또 새롭게 시작되는 9월의 첫 주, 여러분들 모두 힘찬 출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